네, 안녕하세요. 드림 파트너스입니다. 오늘은 4월 13일 화요일이고요. 장 마감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가 많이 올랐어요. 지수가 많이 올랐죠. 코스피가 대형주들이 좀 견인을 하면서 1.07%, 약 1% 정도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은 0.97%가 상승을 하면서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얼마 만에 신고가인지 모르겠는데 1000포인트 이상에서 안착을 하고 계속 이제 유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굉장하죠. 굉장히 오랜만에 이제 신고가를 갱신한 거고, 공매도 이슈가 이제 5월부터 이제 재개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 전까지는 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상승 종목을 좀 먼저 알아보면은 정치 테마주 먼저 볼게요. 이재명 관련된 종목 KD 엄청 오르죠. KD가 오늘도 장중엔 27%, 마감은 8% 마감했고요. CS 이것도 비슷한 느낌이죠. 이 두 글자 영어 이름의 기업인데 나란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짠 듯이 비슷하게 올라가요. CS도 마감이 이제 4%였지만 장중에는 꽤 많이 상승을 했죠. 그리고 이건홀딩스가 살짝 올랐고요. 살짝 올랐고 플랜티넷이 살짝 올랐어요. 살짝. 전고점 못 뚫었죠? 전고점 뚫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금 이재명 테마주 중에서 전고점 뛰어넘은 게 뭐가 있죠? 동신건설은 전고점 근처 66,800원을 넘겼다가 밀렸고, 좀 강했던 거 뭐 에이텍, TN 전고점 넘었죠. 또 강했던 것들 뭐 있나요? 신라SG 최근에 좋았죠. 오늘 많이 밀렸어요. 15%까지 밀렸는데 전고점을 그래도 뚫었습니다. 그러면 플랜티넷은 어떻게 될까요? 계속 지켜봐야 될 걸로 보이고, 박스가 아니죠. 이제 우하향 하다가 바닥 다지고 다시 상승 나오기 시작한 직전이 6,100원이고 7,300원이니까 많이 오른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늘 많이 밀린 것들도 있어요. 소프트뱅크도 제가 뭐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을 드려서 오늘은 좀 장중에는 많이 빠졌었는데요. 7% 정도였나요? 네, 7.4% 빠졌는데 마이너스 3%를 마감을 했고요. 이것도 지금 32% 정도 수익 중인데 아직 정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 지지율 조사를 하다 보면은 비슷하게 나올 때가 있어요. 뭐 둘 다 24%, 21% 이렇게 비슷하게 나올 때가 있고, 또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분께서 뭐 32%인가?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널뛰기를 할 수가 있나요? 이게 좀 공신력? 뭐 신뢰도에 좀 의구심이 드는데, 어쨌든 그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반대편, 그러니까 이재명이 떨어지면 윤석열이 오르고 윤석열이 오르면 이재명이 떨어지고를 반복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 이 정도까지만 오늘 올랐고요. 이재명 테마주는 나머지는 다 조정을 받았습니다. 마이너스 뭐 1, 2%에서 최대 15%까지 상승이 하락을 하였고요. 그리고 윤석열 관련된 종목은 빠진 것도 있고 오른 것도 있는데, 뭐 TBC 이런 거 좋았고요. 웅진싱크빅도 나쁘진 않았다. 애니능률은 뭐 보합권 정도 되는데 서현탄메탈이 조금 올랐고요.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상승 하락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윤석열 테마주라고 좋다고 매수하시면 안 되고 반응을 봐가면서 매수를 해야 됩니다. 저기 뭐야, 저는 소룩수가 오늘 몇 프로 올랐죠? 많이는 안 올랐던 것 같은데 좋게 보고 있어요. 소룩수가 오늘 5% 올랐죠? 22.3 위로 올라왔고요. 전 그 윤석열 관련된 종목으로 소룩수랑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그젝스가 잘 안 가더라고요. 뭐 손실 구간은 아닌데 더 크게 한번 상승이 나오길 기대하는데, 어쨌든 이그젝스랑 소룩수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명호전 열고요. 윤석열 관련주 관심 종목, 추천 종목 아닌 거 아시죠? 소룩수랑
이그젝스를 보는데 왜 이렇게 안 오르냐 그런 느낌이고, 이재명 관련된 종목은 저는 유성기업 보고 있고요. 유성기업 볼까요? 네, 유성기업 보고 있고, 그리고 코맥스 이거 수술실 CCTV이고 성남의 소재지, 과거에 이제 성남 시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코맥스가 수혜를 볼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게 좀처럼 잘 안 갑니다. 이때도 잠깐 반짝하고 말았거든요. 물론 바닥 대비해서는 좀 올랐어요. 1700원 정도가 코로나 저점이었으니까 지금 뭐 한 4배까지는 안 올랐네. 3.5배 정도 올랐으니까 지수보다 많이 오른 편이긴 하죠. 그래도 정책주로 계속 보고 있어요. 이거 정책주 보고 있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추천 아니고 같이 보세요. 그냥 어차피 그 매매해서 수익 손실은 다 이제 본인한테 책임이 있는 거니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세균 관련된 종목은 오늘 대동전자가 좀 올랐어요. 그리고 나머지 좀 잘 나갔던 거 수산중공업 마이너스 3%, K타블리츠 마이너스 6%, 신화실업이 단일가 풀리지 않고, 풀리면 좀 날라갈 것도 같은데 이거 15일날 풀리죠. 내일 모레까지 하고서 금요일날 풀리는 걸 알고 있는데 어쨌든 좀 밀렸습니다. 장중에 더 많이 밀렸었는데 괜찮을 거로 보입니다. 하지만 보유자의 영역이다. 계속 말씀드리죠. 반복해서. 윌비스 제가 어제도 좋다고 말씀드렸죠. 윌비스, 차라리 저는 윌비스를 사겠다. 오늘 괜찮았어요. 오늘 22%까지 올랐습니다. 마무리는 14%. 당연히 매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좀 더 추가 상승이 나오면 분할 매도를 할 계획이고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안 나오고 밀리면 그냥 정리하고 나가면 되니까, 지금 20% 이상 수익 중이잖아요. 그래서 정리하고 나가면 되니까 그렇게 보고 있고, A리치가 좋아 보입니다. 장중에는 많이 밀리긴 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죠. A리치 어제 말씀드렸을 때 오늘 시초가에 들어가시는 분은 없잖아요. 그죠? 장중에 쭉 밀리길래 밑에서 받았어요. 9,300원인가? 400원? 왜냐면 이제 배당도 주고 매출 영업이익 대비 저평가이기도 하고, 이거 좀 잡을까요? 실적 대비 저평가. 배당은 뭐 아직 멀었으니까 뺄게요. 12월 말까지. 1년 뒤까지 어떻게 기다려. 이건 됐고, 부동산 정책주. 리츠는 약간 가능성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리츠가 이제 부동산 부지를 뭐 매입을 해서 그걸 임대를 함으로써 임대 수익을 얻는 그런 거잖아요. 리츠가. 그래서 종류도 많이 있죠. 뭐 데이터 센터 리츠도 있고, 물류센터, 뭐 아니면 뭐 건물 빌딩, 뭐 주택도 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모든 부동산의 자산에 투자를 해서 임대료를 받으면서 관리를 하면서 수익을 내는 그런 기업이니까 부동산 정책주에도 엮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또 장점 또 있죠. 낮은 시총에 유통 물량, 유통 주식수 적음,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 KD캠도 보고는 있어요. KD캠도 가볍더라고요. KD캠이 바닥 9,300원, 거의 뭐 지수 정도? 지수보다 못 올랐죠. 오늘 조정 좀 왔는데 낮은 시총. 그리고 정세균 국무총리 분께서 대선 주자로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 아마 이제 지금 이란에 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복귀를 해서 귀국을 한 다음에 대권행을 위해서 국무총리를 사임하겠다라는 그런 이슈들이 자꾸 들려요. 실제로 사임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이슈로 움직이는 거니까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윌비스, A리츠, KD캠까지, 그리고 K탑리츠랑 신한실업은 보유자의 영역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웹툰 관련주들 좋았습니다. 일단 플리토가 상한가를 갔는데, 얘는 이제 웹툰 제작 쪽은 아니지만 그 네이버가 카카오가 카카오 페이지를 통해서 그 전 세계에 이제 웹툰을 좀 보급을 하기 위해서, 플리토는 이제 자동 번역 플랫폼이잖아요. 웹툰 번역 플랫폼. 그래서 카카오 엔터에서 플리토랑 협업을 해서
자사에 카카오 엔터가 카카오 페이지랑 카카오 M이 합쳐진 건 다들 알고 계시죠? 합병된 거는. 그래서 카카오 페이지에 있는 웹툰을 전 세계에 번역을 해서 뿌리겠다. 이런 내용 때문에 카카오 엔터에서 투자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한가를 갔고요. 좋죠. 말 나온 김에 한번 좀 볼까요? 이것도 이제 3배, 4배 정도 오른 것 같은데. 폴리토가 시총 1000억에 적자. 와, 이건 뭐야? 뭐, 이 3년 전이니까 보지 말고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갖고 있을 동안만 안 망하면 되는 거잖아요. 대마주는. 5년 연속 적자. 부담스럽긴 하네요. 예. 아무튼 그런 내용으로 상한가 같습니다. 이거는 뭐 코멘트를 달 수가 없겠네요. 이거는 단기 매매 영역이니까 경험 있으신 분들은 뭐 추가 상승 노려보시든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DNC 미디어 2가지 재료죠. 웹툰 관련된 그 내용도 있고 추가로 카카오 엔터에 잠깐만요. 카카오 엔터 관련된 종목으로 DNC 미디어, 대원 미디어, SMCNC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DNC 미디어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키다리 스튜디오 상한가 갔고 미스터 블루까지 많이 올랐죠? 어제도 많이 올랐어요. 이렇게 보면은 어제 10% 올랐는데 오늘 14% 추가 상승. 미스터 블루도 돈 버는 거에 비해서는 당연히 주가는 높은 편인데 이 웹툰이나 컨텐츠 제작 기업의 이거 적정한 시총을 계산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이제 물론 과거에서부터 있었지만 그 웹툰이 한참 이슈가 되고 뭐 넷플릭스나 디즈니 뿐만 아니라 이제 컨텐츠 기업들이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적정 PER을 몇 배를 줘야 될지는 좀 애매한데 지금 2020년 기준으로는 150억이니까 한 20배 정도 받고 있네요. 근데 어차피 매매 영역이니까 가능성은 있어 보이고요. 조이시티, 자, 웹툰 관련주, DNC 미디어, 카카오 엔터 플러스 웹툰인데 잠깐 볼까요? 53,000원. 많이 오르긴 했네요. 이건 안 할래. 몰라, 아니 더 갈 수 있어요. 당연히 갈 수 있죠. 근데 전 마이너스 상태에서 보유하고 있는 게 너무 싫거든요. 그러니까 더 추가 상승할 수 있는데 매수 타이밍 저점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완벽한 저점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한다고 하더라도 매수하고 나서 조금 빠지면은 그게 너무 싫어. 그래서 미스터 블루는 어느 정도 손바뀜이 일어나고 나서는 추가 상승이 가능해 보인다. 그리고 조이시티가 그거죠. 그 자사 웹툰 플랫폼을 이제 만들었잖아요. 언제였지? 작년 말이었나? 조이시티가 로드비 웹툰이라는 그 신사업. 잠깐만, 로드비 웹툰. 근데 물론 이제 웹툰이 인기 작가들이나 흥행작이 좀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 웹툰 상승 테마에 엮여가지고 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조이시티가 돈도 그렇게 못 벌지 않죠? 한 200억 버는 것 같은데. 조이시티 시총 4천억 원에 작년 영업이익 200억. 옛날에 그 프리스타일 게임 하는 만들었던 그 회사잖아요. 아무튼 게임도 좋고요. 게임 섹터 전반적으로 좋은데 웹툰까지 껴있다. 그리고 차트가 부담이 없는 상태. 차트 좋아 보이고 게임에다가 플러스 웹툰. 그래서 조이시티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미스터 블루의 전 그 임원을 좀 데릴 것 같다는 내용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세한 건 좀 찾아봐야 되는데 어쨌든 그 미스터 블루랑도 어느 정도 엮여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웹툰 관련주가 올랐고요. 이거 지울게요. 그리고
러시아 백신 많이 올랐죠. 이제 인도에서도 승인을 했습니다. 인도에 지금 확진자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인도 코로나 확진자. 뭐, 말도 안 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하루에 뭐 몇몇 명? 10만 명씩 막 나오는 것 같던데. 인도에, 이거 뭐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막 축제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인도의 1,300만 명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500만 명이 집단 목욕을 했다. 성스러운 강에서 이게 뭐야? 하루에 10만 명 확진자래요. 우리나라 1,000명만 돼도 난리 났었잖아요. 그게 100배입니다. 이거 보세요. 마스크 안 쓰고 이러고 있어요. 이분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이런 상황이라서 러시아 백신이 도입이 됐고요. 신나게 맞을 텐데 엄청나게 많겠죠. 인도도 인구가 뭐 엄청나게 많은 나라 중 하나잖아요. 그래서 러시아 백신이 이제 인도 승인되고 우리나라도 이제 승인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그 이씨 형제들 이트론 상한가 갔고요. EID 24% 상승에 이화전기 다 동전주 17% 상승, 이수앱지스 얘는 실제로 이제 기술 이전 하고 있죠. 생산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 V 많은데 저는 이수 화학을 보고 있습니다. 이거 전에도 제가 유튜브에 좀 한참 됐죠. 한 2, 3주 된 것 같은데 요때인가? 3월 중순 거의 한 달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이게 조금 내렸다가 매수 타이밍 있었는데 이거 기다리는 거 싫어가지고 안 샀거든요. 다시 반응 나오면 살려고. 이수화학은 이수앱지스의 모회사 지분이 아마 35%인가 30%인가 들고 있잖아요. 이수앱지스가 대박이 나면 러시아 백신 생산하면 이수화학이 그 30%의 이익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도 뭐 전고체 배터리나 뭐 잘 되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영업도 잘하고 있고 양수 겸장이다. 러시아 백신으로 가든지 저기 뭐야 여기 보면은 사업 보고서를 봐야 되는데 이거는 나중에 할게요. 그냥 어쨌든 이수화학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러시아 백신이 또 얼마나 더 갈지 모르죠. 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겁니다. 이트론 같은 경우는 뭐 1200원까지 갔다 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국내 코로나 백신이나 코로나 치료제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K 백신이죠. 진원생명과학. 이거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나날을 견디셨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작년 11월이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은 5개월 정도인데 계속 우하향했다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죠. 이거 뭐 10,000원까지 내려갔을 때 망연자실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25,000원 뭐 이럴 때 샀다고 하더라도 아무튼 좋은 소식이 좀 나왔고요. 뉴바이오 로직스 좋죠. 얘는 이제 전에 한참 이슈돼가지고 엄청나게 큰 상승을 했는데 5배 정도 가까이 올랐다가 전고점을 뚫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더나 관련된 종목 오랜만에 보는데요. 에이비프로바이오 얘도 동전에서 이렇게 엄청 많이 갔는데 엔투텍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뭐 화이자냐 모더나냐 뭐 니콜로사마이드니 그건 치료제고 아무튼 그 후보 물질들이 많이 있었는데 뭐 널뛰기를 했던 유명한 종목이죠. 오랜만에 올랐습니다. 코로나 치료제, 코로나 백신 치료제는 이제 셀리드 최근에 너무 좋죠. 와 이거 작년 겨울 때부터 말이 좀 있었거든요. 45,000원 정도에서 봄이 되니까 슈팅이 나오네요. 셀리드 있고요. 한국파마 말도 안 되게 올랐던 종목이죠. 4배 이상 다시 글쎄요 도전할지 모르겠어요. 다시 전고점을 탈환 시도하고 될지. 이렇게 셀리드 같은 경우도 얘도 땡겨보면은 기대감이 있었는데 줄줄줄줄 흐르다가 이렇게 올랐잖아요. 한국파마도 그러지 못하리란 법은 없죠. 여기서
막 상한가 막 10% 20%씩 뚝뚝 올라가면은 뭐 5만 원에서 10만 원 가는 거 솔직히 뭐 3일이면 갈 수 있잖아요. 상한가 3번 나오면 아무튼 간다는 건 아니고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진단키트 유유제약 형제들 다 좋아요. 계속 좋아요. 너무 많이 올랐다. 유유제약 우선주랑 유유제약 이유비까지 많이 올랐어요. 과거에도 많이 올랐고 보유자 영역이죠. 이런 거 못 살 것 같습니다. 굳이 보자면은 한국파마? 근데 잘 모르겠어요. 전 바이오 그렇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열심히 공부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서 또 다른 그 국내 백신이나 치료제를 뭐 임상을 준비하던가 이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종근당 같은 거 한번 볼까요? 니클로사마이드가 이제 치료제이고 전에 그 임상 대신해주는 회사가 어디였지?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노터스는 그냥 그렇네요. 뭐 아무튼 관련된 걸로 굉장히 핫했잖아요. 작년 가을부터 해서. 그래서 그 관련된 종목을 공부하다 보면은 아마 추가 상승이 나올 거를 찾을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그렇게 했고 오늘 이제 한컴 그룹주 많이 올랐죠. 블록체인 기반 그 이름 뭐였더라? 한컴 그룹 블록체인. 갑자기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아로하나 블록체인 파트너십 내용이 있었는데 한컴이도 전고점 오랜만에 돌파했습니다. 1월부터 조정받을 때 같이 조정받다가 돌파했는데요. 한컴 MDS 한글과 컴퓨터 아직 못 올랐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 자세한 건 더 찾아봐야 되지만 블록체인 그 기반의 그 아로하나랑 파트너십을 했는데 이게 아마 지분이 비슷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컴 이드를 못 놓쳤다면 한컴 MDS나 한글과 컴퓨터는 좋아 보입니다. 물론 위드도 좋아 보여요. 근데 비싸잖아요. 이제 조정 오면은 먼저 빠지거든요. 올라간 게. 보세요. 이게 이제 11,000원에서 8,000원까지 빠졌으니까 3,000원 빠졌잖아요. 고통스럽죠. MDS는 뭐 상대적으로 좀 그러니까 덜 빠져. 조정이 와도 덜 빠지니까 부담이 없죠. 특히 한글과 컴퓨터는 뭐 별로 빠질 것도 없어 보이네요. 그래서 한컴 그룹주 중에서는 MDS랑 한글과 컴퓨터가 좋아 보입니다. 한컴 토큰이 나오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일을 잘하는 회사니까. 개별 종목 몇 개 보면은 브리지텍이 오늘 많이 올랐어요. 언급했던 종목인데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뉘앙스라는 그런 기업을 인수를 했고 그 뉘앙스랑 협력 업체가 브리지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브리지텍은 K뱅크의 지분도 가지고 있죠. K뱅크는 그 업비트, 비트코인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 K뱅크 계좌를 개설을 해야 되고 K뱅크로 입금을 하면서 업비트에 이제 투자금을 이체를 시킬 수가 있는 건데 그 K뱅크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이제 블로그에 K뱅크 관련된 종목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BC카드가 최대 주주고요. BC카드가 KT 거잖아요. BC카드가 K뱅크의 지분을 34% 갖고 있고 우리금융지주가 20% 가지고 있고 NH투자증권 10% 가지고 있고 뭐 하나생명, GS리테일, KG이니시스, 다날 이런 애들이 이제 3% 4% 정도씩 갖고 있습니다. 근데 NH투자증권은 이게 시가총액이 3조가 넘기 때문에 무거워요. K뱅크 관련주. 근데 NH투자증권 우는 얘기가 다릅니다. 시가총액이 2천억이 안 돼요. 10,000원이거든요. 배당 많이 주죠. 750원 주니까 7% 넘어요. 작년 기준으로. 배당락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게 얼마야? 8,700원이 배당락이니까 뭐 더 많이 받았겠죠. 아무튼 700원 정도 기대를 한다고 하면은
지금 사도 연말까지 존버하면 7% 먹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단기 매매하시는 분 중에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어쨌든 그 K뱅크 관련된 종목으로 이제 브리지텍이 300만 주인가? 그 NH투자증권이 아마 1500만 주인가 있을 거예요. 근데 NH투자증권은 무거우니까 NH투자증권 우를 한번 노려보자. 많이 오르긴 했지만 많이 오르지 않았다. 배당을 많이 주니까.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 브리지텍이 올랐고요. 그리고 세방전지가 올랐습니다. 세방전지가 연기금, 기관, 투신, 사모펀드 다 포함해서 올 매수를 했어요. 좋은 내용이 있을 것 같죠? 그리고 한국화 컴퓨터가 오르길래 저는 이제 디지털 화폐에 다시 한번 수급이 붙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KCT는 약간 소폭 상승을 했다 밀렸는데,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압박은 결국 이제 반도체 2차 전지, 디지털 화폐, 그리고 중국은 히토류로 대응을 하고 있죠. 중국 히토류 생산량이 전 세계 70% 정도 된다고 하니까, 히토류는 뭐 반도체나 가전이나 모든 곳에 들어가거든요. 4차 산업혁명이 반드시 필요한 그런 광물 중에 하나인데, 히토류를 생산하지 않아서, 뭐 가격을 많이 상승시킨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반격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토류도 봐야 되고, 히토류 좋아 보이고, 어제도 얘기했죠. 그리고 저기 디지털 화폐도. 근데 이제 한국 컴퓨터는 오늘 그 김경수 관련된 종목으로 좀 엮여서 상승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김경수 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찾아보시고, BDI가 좀 올랐는데, 신라젠 인수한다는 뭐 기대감? M2N이랑 BDI랑 뭐 누가 인수하냐 마냐 해서 사실 오늘 M2N은 엄청나게 많이 빠졌었다가 반등을 했는데요. BDI 모르겠어요. 저는 신라젠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신뢰할 수가 없죠. 그리고 서플러스 글로벌이 계속 신고가 갱신하고 있는데 이게 반도체 그 중고 반도체 장비 기업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반도체 슈티지 얘기가 많이 나오죠. 공급이 부족한 품절 상태인, 그래서 중고 반도체 장비 수요 증가로 상승을 한 걸로 보입니다. 이거 말고도 몇 개 있는데 뭐 개인 종목은 뭐 이렇다고 보고요. 마무리 정리하면은 윤석열, 이재명, 정세균 아직은 더 봐야 되고, 웹툰 관련된 종목은 이렇게 미스터블루나 조이시티를 볼 수 있을 것 같다. 러시아 백신은 등락폭이 심해서 직장인분들 별로 추천드리고 뭐 깜빡 오전에서 뭐 점심 먹고 나와서 오후 됐더니 막 음봉가 있고 막 이러면 또 싫잖아요. 황당하잖아요. 이수화학이 괜찮아 보입니다. 많이 빠질 자리도 없어요. 그리고 한컴그룹은 한글과 컴퓨터랑 한컴 MDS, 그리고 K뱅크 관련된 종목은 아직 시장에서 이슈가 되진 않았어요. 브리지텍이 오늘 오른 게 김경수 관련된 종목으로 올랐기 때문에. 아니 저기 김경수가 아니라 그 뉘앙스, 마이크로소프트랑 협력 업체로 부각받은 거기 때문에 올랐는데, 혹시라도 이제 시장에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카카오뱅크가 상장을 할 거라는 기대감에 예스24 뭐 이런 것들이 오르고 있잖아요. 한국금융지주 우선주 오늘 올랐던데 오르고 있잖아요. 그럼 카카오뱅크에서 그럼 또 다른 거로 또 이제 파생이 되죠. 그게 K뱅크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K뱅크 관련된 종목 중에서 미리 이제 봐두자 이거죠. 당장에 사기보다는 사도 되고 아니면 노려보자. 상승할 때 따라 붙든지. 그래서 NH투자증권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요일장이었고요. 지수 상승해서 좋았고요. 뭐 부담 없을 것 같고, 폭락장만 아니면 계속 반복해서 수익 낼 수 있기 때문에 다들 수익 많이 내시고요. 저는 또 내일 장 마감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